안녕하세요. 이번 강의에서는 세 번째 예제의 마지막 샷에서 밝은 무드의 라이팅의 프로세스와 어두운 무드에서 밝은 무드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부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봐보도록 할게요. 이번 강의는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르게 끝나게 될 것 같은데, 지금 효과를 봐보면 이런 식으로 트랜지션이 되는 부분을 후보정에서 해주지 않고 3D 파일 내에서 해결을 해주었습니다.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봐보면, 이렇게 신 파일은 우리가 전 강의에서 봤던 대로 똑같이 그대로 되어 있고요. 다만 다른 점은 카메라만 다르게 잡아주었고, 이 뒤에 있는 페이크를 준 포그라이트, 이 뒤에 백플레이트의 라이팅을 조금 크기를 다르게 해주었다는 점인데요. 먼저 오브젝트 리스트를 보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. 라이트너를 봐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 두 가지 무드에 다 공통적으로 쓰이게 될 이 제너럴 널에 들어있는 라이트와 위에 있는 HDRI인데요.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쓰일 거니까 이렇게 제너럴 파트로 넣어 놨고,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을 따로 널로 또 넣어 주었습니다. 이렇게 나머지 두 가지는 다크 무드와 브라이트 무드로 나누어 주었어요. 이렇게 해준 이유는 트랜지션을 공통적인 부분은 라이팅에 애니메이션을 줄 필요가 없는데 HDRI만 제외하고는 줄 필요가 없었어요. 근데 나머지 라이팅에는 인텐시티나 익스포저에 다 애니메이션을 주고, 특히 트랜지션 되는 부분에는 딱 반대로 움직여 줘야 되니까 좀 더 라이팅을 할 때 애니메이션을 줄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. 두 번 렌더링을 해서 밝은 무드와 어두운 무드를 뽑아서 후보정에서도 합쳐 줄 수는 있겠지만, 3D 씬에서 해결한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트랜지션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 파일에서 해결을 했습니다. 먼저 렌더링을 같이 돌려보면서 제너럴에 들어있는 라이팅부터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. 일단 다크에 있는 애들은 다 꺼주고, 뭐 지금 당연히 아무런 효과도 없겠지만 꺼주고 봐보도록 하면, 제너럴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이제 봐보면 트리 라이트, 중간에 있는 이 트리에 들어가 있는 포인트 라이트죠. 그대로 써서 그대로 가져왔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그만 비춰주는 포그 라이트를 넣어 주었고요. 당연히 여기에 프로젝트에 인제 include해서 포그만 넣어 준 똑같은 라이팅이고, 전 강의에서 봤던 거의 그대로죠. 그리고 필 라이트도 넣어 주었는데, 특히 인제 라이팅할 때 이 부분에 돌이 딱 이렇게 나와 있고, 여기에도 판자가 있는 부분 때문에 너무 어두워져서 다른 샷들과 똑같이 여기에 필 라이트를 좀 넣어서 리프팅을 해 주었습니다. 다 거의 대부분 같은 라이트를 사용하게 된 건데, 한 가지 다른 점을 봐보면 이 HDRI를 써 주었다는 점이에요. 이 밝은 무드의 라이팅에서 가장 중요했던 키 라이트는 바로 이 HDRI였습니다. 다른 부분을 사용해 주지 않았는데, 아무래도 에리어 라이트나 스팟라이트나 다른 피지컬 라이트를 사용해 준다면 원하는 곳에 정확히 빛을 쏴줄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, 밝은 형태의 환경을 표현해 주기에는 조금 적합하지가 않죠.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도 생각을 해 봤을 때 밝은 곳에 있다면은 햇빛이나 그런 곳에서 오는 부분이 대부분이고, 인테리어라고 해도 햇빛에서 오는 빛과 안에 있는 전구들로 밝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HDRI로 빠르게 그냥 잡아 주는 게 오히려 더 좀 현실적인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HDRI를 키로 사용을 해 주었어요. HDRI가 키라이트 역할을 해 주는 셈이어서 나머지 라이트들은 이 브라이트 파츠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다 이 라이트 HDRI를 서포트해 주는 역할로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HDRI는 지금 애니메이션이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지금 키도 여기 55 부터 105 까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. 이 키는 여기 익스포저를 잡아 놓은 키인데요. 미리 라이팅을 다 치기 전에
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넣기 전에 밝은 분위기의 무드에서 HDRI의 익스포저를 먼저 잡아 주었고, 나중에 타이밍만 맞춰 가지고 이걸 55일 때는 -8 익스포저에서, 그리고 지나갔을 때는 인제 제가 원하던 익스포저인 2.4로 맞추어 주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었습니다. 인제 HDRI도 끄고 다른 제너럴도 끄고 브라이트에 들어가 있는 라이트만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대부분의 라이트들이 키라이트로 작용하지 않고 최대한 실루엣을 잡아주는 형태로 작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봐 보면 이렇게 오른편에서 빛이 와서 오른편에 있는 베이스도 잡아주고 꽃도 조금 잘 보이게 해 주는 라이트였고요.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 뒷면에서 립 라이트를 하나 더 잡아 줘서 훨씬 더 진하게 좀 더 강조를 해 주었어요. 그리고 립 라이트가 하나 더 있는데, 제가 선호하는 라이트도 립 라이트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백에 넣어 주어서 이렇게 실루엣을 잡아주는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. 둘 다 인제 여기 오브젝트 탭을 보면은 에리어 라이트를 쓰고 있고요. 지금 여기 브라이트와 다크 널에 들어있는 모든 라이트들은 이렇게 익스포저에 똑같이 키값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55 이전에는 -8로 아예 어두워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쓱 올라가면서 점점 강해지면서 보이게 되는 그런 라이트입니다. 몇몇 라이트에서는 제가 이렇게 텍스처도 써 주었는데, 저는 이 텍스처는 그레이스케일 고릴라에서 판매하는 에리어 라이트 맵을 사용했는데,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면 HDRI 맵이라서 썸네일로 봐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튜디오 라이트 이런 애들을 봐 봤었죠. 이런 부분을 좀 시뮬레이트 해줄 수 있는 텍스처들을 사용해서 구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좀 잘 준비되어 있는 맵이 아니라 16대 9로 된 맵으로 가져와서 자기가 직접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냥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그레이디언트 원형 맵을 넣어 주면은 비슷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요. 뭐 퀵셀이나 아니면 우리가 공짜로 다운받을 수 있는 폴리헤븐에서도 맵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그레이디언트로 포토샵에서 넣어 주고 오버레이로 그런 더트 맵들을 위에 넣어 준다면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겠죠. 대신 저장해 줄 때는 인제 HDRI 맵으로 저장을 해 줘서 인제 모든 레인지를 다 쓰게 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. 이렇게 이런 맵들도 사실 구글링을 좀 해 보다 보면은 무료로 배포해 주는 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손쉽게 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이런 식으로 맵에도 이렇게 텍스처를 사용해 준 부분도 있지만, 사실 이 텍스처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번 텍스처를 한번 빼 볼게요. 지금 이 라이트만 켜고 텍스처를 빼 보면 좀 강해졌죠?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인텐시티만 조절해 주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완전히 가까운 클로즈업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처를 빼 주고 그냥 이런 식으로 인텐시티를 줄여 준다면 비슷하게 효과를 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런 맵이 확실히 좀 더 잘 사용되고 좀 더 눈에 띄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될 때는 클로즈업이고 인제 서페이스가 메탈릭 서페이스여서 리플렉션을 잡아 준다면 그럴 때는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다시 라이팅으로 돌아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 중간에 모양을 잡아 주는 데 좀 힘쓴 라이트들이 있었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하게 넣었던 거는 이 플라워에 하이라이트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이 플라워에만 이렇게 인클루드를 플라워에만 해준 라이트를 넣어 주었습니다. 이 부분만 켜고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플라워에만 좀 더 강하게 하이라이트를 넣어 줄 수 있는 라이트를 넣어 주었어요. 그래서 밝은 라이트는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. 어두운 라이팅은 이제 뭐 전 강의에서 얘기했던 거와 거의 그대로인 상태이고요. 저도 먼저 사실은 이 샷에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섯 번째 샷 먼저 작업을 하고 전 샷에 가져가서 따로 카메라를 잡아서 한 거라서 그대로 된 세팅이고요. 인제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이 라이트 블라커였는데, 이 라이트 블라커도 여기서 쓰였습니다. 똑같이 지금 앞쪽에 있는 돌이 굉장히 눈에 띄게 밝죠. 왜냐면은 오른쪽에서 오는 빛 때문인데, 이 부분을 똑같이 라이트 블라커로 잡아 주었어요. 다만 다른 점은 밝은 무드였을 때는 이 부분이 라이트 블라커가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애니메이션을 봐 보면
베이직 탭에 비저블 인 에디터와 비저블 인 렌더러가 온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잡혀 있는데, 여기서 104 프레임에서 105 프레임 밝은 모드가 다 켜졌을 때 이제 완벽하게 꺼질 수 있게 키를 잡아 주었는데, 그 외에도 이 쉐이더 안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었어요. 쉐이더도 살펴보면 이 쉐이더는 첫 번째 예제에서 배운 똑같은 라이팅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식이었는데, 디퓨즈만 아예 꺼서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게 해준 그런 라이트 블락커고, 이제 오버럴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오파시티가 키가 잡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밝은 모드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그냥 순식간에 딱 켜져서 이렇게 스위치처럼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은은하게 사라질 수 있게 오파시티에 값을 주었고요. 마지막에 인제 완벽하게 검은색이 돼서 거의 꺼진 거나 다름없는데, 좀 더 확실하게 꺼지게 하고 렌더 시간에도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비저블까지 키를 잡아 주어서 완벽하게 없애서 그런 식으로 렌더를 마무리를 해 주었습니다. 세 번째 예제 파일 자체 안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어느 부분들을 대부분 어느 정도 다 썼던 그런 샷인 것 같아요. 저의 라이팅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공유를 좀 해 보았는데, 작품을 만드시면서 이런 프로세스를 공유한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네요. 다음 강의에서는 다시 조금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AOB와 그 외에 렌더링을 옵티마이즈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파이널 아웃풋을 렌더링하기 위한 파일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